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다운돼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가지의 원칙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든 다음에 강의를 시작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작년 9월 달부터였죠. 어디보다 나쁘다고 그랬죠? 중국보다 나쁘다고. 네. 네. 그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장은 중국보다도 나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올해 2022년도 1월 달에는 이거 잘못하면 사실 뭐 방송 용어로는 좀 저기 하지만 담보 부족, 소위 속칭 깡통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내려가다가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이 장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또 여러분이 너무 낙담하실 것 같아서 항상 앞에다가 쿠션용을 넣으면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대신 2020년 3월 달처럼 진짜 의미 있는 바닥이 올 때 제가 그게 전공이니까 다시 그때 말씀드리니까 조금 무리하지 마시고 최소한 현금은 50% 이상은 꼭 갖고 계십시오. 특히 신용은 절대 갖고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참 여러분께 드렸어요. 항상 제가 여기서 빅픽처의 말씀을 드리고 10시 반에 하는 방송은 속칭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야단도 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냥 그림만 보면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전에 딱 한 가지만 제가 그리고서 이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이 그림 하나, 딱 한 장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여러분께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반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치고 주가가 올라가서 작년 6월 25일 날 그러니까 1439에서 바닥을 찍고 3316까지 주가가 5파동까지 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게 여기 상승이었어요. 화무 11홍. 항상 보름달일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보름달이 뜬 다음에 금음달로 꺾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라갈 때 3.1운동 만세, 내려갈 때는 A 18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위에서부터 6월 달에 고점 찍었으니까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장중에 2300까지 깨고 내려가니까 굉장히 낙담해 계실 텐데 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만큼 사이클이라는 것은 다시 2020년 3월 달처럼 올라가는 그 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 올라가는 이 장을 여러분 즐기시려면 다시는 지금처럼 이 아픔을 갖지 않으시려면 지금 하락하는 이 장, 이 하락하는 장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여기를 공부를 해야 이게 제가 몇 번 그 얘기합니다. 이게 다시 3천 가면 뭐 하냐고요. 얘가 다시 꺾어질 때 여기 내려갈 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또 다시 다 그대로 깨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올해 1월 달에 여기 잘못하면 깡통 나옵니다. 뭐 수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10시 반 방송을 통해서. 근데 2020년 1월 달을 하면서도 이 국고추에서도 제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 그림은 지난 2018년도 10월 달의 그림과 똑같아. 최근 우리 신문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M파동. 저도 M파동.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M파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경제TV에 와서 당신 뭐 했어? 라고 한다면 첫째는 추세를 알기 위해서 월봉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제가 한 일이고요. 월봉이 6개월만 보면 된다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걸 알려주신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소장님 덕분에 파동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M파동을 알게 됐습니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또 다시 꺾어졌잖아요. 이미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 장은 분봉상 그냥 단지 M파동을 줄 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기 밑으로 꺾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함부로 바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저도 불만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만 나와서 바닥.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심한 고민해갖고 이 바닥 얘기가 지금 2600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2600에서 깨면 2500 간다. 2500 깨면 400 간다. 400 깨면 2300 간다. 이 뒤에 보시면은
자, 이 뒤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단 물속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이 장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옵니다. 다만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맨날 제가 이렇게 A타입, B타입, C타입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주가 올라갈 때도 이건 진정한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 전공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이 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 장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말이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얘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하행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만 힘내시고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래 제 스타일로 돌아가서 화이팅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300을 붕괴했습니다. 다만 얘가 장중에 2,300을 깨고 간 다음에 2,300 위에 갖다 놨습니다. 2,305로. 항상 얘기하죠. 음이선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내리쳤다가 일단 한 번은 들어줘요. 그 다음에 내려오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환율 어떻습니까? 환율도 1,300원에 부딪혀서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그 다음에 1,300원을 순간적으로 위로 갖다 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음이선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가는 어떤가요? 유가는 130달러에서 장대볼 딱 맞은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다행스럽게 거길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중 2,300원이 선이 붕괴됐는데 얘는 지금 음인선이기 때문에 한 번은 보지 않고 주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했을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7월 달에 빅변수가 온다 그러면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어요. 친구 그때 달력에다 제가 며칠 날 동그라미 쳐놓은지 기억나십니까? 7월 13일 그죠? 7월 13일, 7월 15일 이제 7월 13일 왜냐하면 이번에 PC가 발표가 나왔잖아요. 원래 연준에서 보는 거는 PC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지만 요새 어떤 분위기가 팽배해지냐면 야 PC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반영을 못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못해. 그래서 월가의 분위기는 요새는 PC 쪽보다는 CPI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PCI가 7월 13일 날 발표를 합니다.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얘 말고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 시장을 만약에 반전시킨다면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 체크포인트 딱 하나만 고른다면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는데 유가가 일단 그래도 130달러에서 위에 쌍봉을 주면서 하단 대로 했는데 아직 저점 붕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결국은 날아가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집계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만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의 지지율은 40%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심적인 지선이라고 하는데 39% 내려봐갖고 누가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4%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책이 어떻든 각각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와 공화, 공화와 민주 양쪽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40% 깨고 내려가고 39%. 그다음에 트럼프는 44%. 그 가장 큰 원인.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물어봅니다. 요즘에 조 바이든이 가장 못하는 게 뭔가라고 딱 들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휘발유값 얘기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놀란 거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야,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지? 두 번째 놀란 것은 몰, 쇼핑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무슨 얘기냐면 야, 몰에다 몰려있구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동차로 이동해야지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골값이 높아 보십시오. 하나. 저는 처음으로 미국 와서 셀프로 기름 넣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커피도 갖다 주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은 전부 다 셀프로 셀프로 이렇게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7월 달에 빅변수 조 바이든이 결국은 중동을 갑니다. 특히 사우디를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요게 답입니다. 중국 증시가 답이다? 여러분 중국 증시도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N파동이잖아요. 요걸 면밀히 보면 우리나라 지수도 어쩌면 여기서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상반기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에서부터 무려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316선부터 2,300선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0포인트가 내려와 있습니다. 장중에 2,300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요. 요 신호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 파란 매도 신호가 딱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신호냐면 기조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요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신군? 이게 그 유명한 계속해서 얘기했던 M파동. 그죠? 이게 바로 M파동 실패입니다. 여러분 얘가 결국 얘는 아까도 있지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냐가 문제이지 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어디서 바닥을 줄 텐데 그 바닥을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30년 이상을 얘만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치 벤 버넌키가 일본 가서 공항을 연구했듯이 저는 얘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멀쩡하게 잘 다니던 LG를 나와서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는 저희 부장님 거를 제가 운영해 드렸는데 매일매일 자동차 한 대 값이 나오는데 그때 제 LG에 다닐 때의 급여가 20만 원대였었거든요. 이걸 다닐 그게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네. 나왔죠. 나와서 저도 열심히 했죠. 처음엔 좋았죠. 근데 웬걸. 주가가 89년도 4월 달에 꼭 치면서 내려가는데 처음에 이게 왜 내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장을 모르면 결국은 깡통 당하는구나. 내 인생이 없구나. 그래서 들이다 얘만 판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한국경제TV에 처음에 출연했을 때 한참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종목 방송만 했거든요. 제 앞에 다들. 근데 제가 나와서 어떤 거였냐면 종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는 종합을 먼저 합니다. 왜? 지금도 보시죠. 여기까지 내려갈 때 종목만 잘 고르면 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제가 맨날 항공우주 얘기했듯이. 근데 거기에 몰빵 치고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는 또 깨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면 잘못하면 어딘가 룰렛 게임처럼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내려가면서 하나 명심할 것은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홀짝 박사가 TV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친하니까 제가 일부러 지창하겠습니다. 홀짝 박사가. 하반기 장을 얘기하면서 역시 종합이 내려가면 돈 벌기가 힘들죠. 정말 동의하는 얘기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얘를 지금 분석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이라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번에 2020년도 1월 달에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왔고 그 앞에 2008년도에 리먼 스타터스 때 왔듯이 얘는 미래도 또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여기서 매도 얘기를 했어도 저도 여기 흠뻑 젖어 있고요. 이 빗방울에 여기에 밑에가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 흠뻑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구해야 됩니다. 이때 요걸 절대 놓지 마시죠.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 금요일 날에 데일리 하루짜리 선물입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신군 요 그림 어때요? 저쪽 그림하고 요게.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무슨 파동 실평인가요? M파동. 얘도 M파동 실평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9월 달에 중국보다 나쁘다고 할 때 제가 TV에서 아마 그것도 녹화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혹시 여러분도 옵션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옵션의 양매수를 해지를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옵션의 양매수는 사실 풋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주말에 주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여기 보면 뭔가 여기 매도 신호가 나와 있고 여기 뭔가 파란색 색깔이 뭔가 자꾸만 그려져 있죠. 뭐라고. 이렇게 계속. 전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컴퓨터가 인공지식으로 뿌려주고 있거든요. 일종의 공매도에서 먹는 거죠. 얘가 쉽게 얘기한다면. 매도를 쳐서 먹는 거죠. 종합을. 그러니까 얘는 일봉에서도 나오고 분봉에서도 나오고 장주에 흘러가는 번개 차트,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틱 차트 나오고 항상 나옵니다.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런다면 그거는 M파동을 절대 놓치지 말는 겁니다. 자, 얘 밑으로 한다면 여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파동이었거든요. 그럼 자, 제가 이제 여기 쭉 한번 여러분들 혹시 다음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쭉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혹시 유튜브 상에서 저희 찐팬분들 또 저희 수강생들 들어와 계시면 이게 한번 말로만 들어서 못 알아듣거든요. 옆에다가 댓글을 꼭 좀 부탁합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왜? 그래야 우리한테 다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좀 그냥 쭉 그냥 열거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지금 상반기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래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이게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갔으면 얘가 올라갈 때 이거는 역순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장이 어떻게 올라가 이럴 때는 하락한 장을 갖고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가는 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1번. 항상 장이 폭락할 때 1번 구간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3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 거 그냥 1번, 2번 쫙 써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급락할 때 똑같습니다. 1번. 주가 내려갈 때 현상입니다. 2번. 쭉 빠졌죠. 2번. 아마 옆에 댓글도 올라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수강생들. 똑같습니다. 얘가 가는, 이게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가는 게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증시든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3번. 이게 3번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뭘 표시하고 있냐면 주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4번.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꺾어진 거. 4번. 이게 4번. 그 다음에 5번. 5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저점 붕괴하면 제가 맨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인 L파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5번. 저점 붕괴. 5번. 6번이 있습니다. 6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거 내려갈 때 셀트리온 갖고도 설명했고요. 셀트리온, LG화학,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기타 등등. 그죠? 이게 6번. 그 다음에 지금 7번. 얘가 7번. 이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7번입니다. 아마 옆에 유튜브에다가 저희 그래도 수강생들이 옆에다가 재능 기부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파동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얘는 어디 아래가 과매도냐 할 때 2600이라는 단어, 그것이 PBR이기 때문에 과매도지만 제가 보는 녹색 캔들에서의 그 가격은, 왜냐하면 6월달 가격이 끝나봐야 한다고 그랬죠. 그 가격이 드디어 얼마로 끝났느냐, 드디어 숫자가 나왔습니다. 얘는 저희가 보는 견제에서는 2332포인트 아래면 얘는 과매도 구간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는 펀더멘탈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가 자꾸만 그분 이름을 까먹는데 아마 함자가 이 암흑의 함자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누가 될까 봐 그냥 이 암흑의 함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읽었던 얘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만 지금은 한양대 교수님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국민연금의 총 책임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주가는 딱 내려가는 만큼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올라갈 때도 딱 올라갈 만큼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항상 주가는 펀더멘탈 플러스 사람이 하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더 올라가서 버블로 가고 내려갈 땐 더 많이 빠져서 역버블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주가 내려갈 때마다 바닥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죠? 근데 바닥은 찍는 게 아니에요. 바닥은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갈 땐 얘가 내려갈 때 아직까지 주변적 연수가 7월 달에 변수가 있는데 얘가 바닥이 얼마다? 그럼 뭐 2600, 2500, 2400, 2200 또 더 빠지면 2000 또 빠지면 1800 그러겠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럼 며칠 전에 여기 주가가 딱 올라왔습니다. 3일간. 여기도 한 뭐 2, 3일 정도 올라왔죠. 이때 제가 누차 TV에서 얘기했죠.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은 이 장이 단지 기죽임 받는 건요. 월요일도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2020년 3월달 같은 그런 장세가 오려면 아니면 그것이 아니어도 소위 얘기하는 베어마켓 랠리. 여기 이게 무슨 베어마켓 랠리입니까? 이건 잠깐 동안 꿈틀한 것뿐이에요. 이건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죠. 알리죠. 최소한 랠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은 최소한 밑에는 역별 이게 골드라도 줘야 무슨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최소한 이게 베어마켓 랠리도 뭐든 그게 올라면 반드시 시장은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매번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머릿속에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도 3월 달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금리, 똥금리 생각나죠. 초저금리. 제로금리에다가 양쪽 하나까지 했잖아요. 주가가 뜨려면 금리가 우호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럼 지금 금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금리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더 올라가야 되죠. 우리 좀 빅스텝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50bp 올린다고.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과연 우리가 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연 0.5로 올려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금리가 우호적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던지 이건 2020년 생각하면 되고요. 이건 2017년도 미국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에 미국은 금리를 연속해서 올렸잖아요. 2015년도 12월 달에 올리고 2016년도 12월 달에 올리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3월, 6월, 10월 올렸잖아요. 근데 미국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쫙 올라갔죠. 왜 올라갔습니까? 뒤에 2017년도에 바로 트럼프 시절에 감세 정책이 있었죠. 우리나라 주가 지금 내려꽂고 있잖아요. 저거 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지금 기업체들 법인세가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도 높아졌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내려오면 또 여기도 호불호가 있겠죠 또. 내려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가 우호적으로 작용하든지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얘 차트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딱 떴을 때 뜨는 원인이 뭔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 주가가 떴을 때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이 그림 보여드렸죠. 왜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가. 얘는 반등이지 반전은 아니라고 했죠. 얘는 30분 봉상에서 그냥 단지 이게 M파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뜨는 거지 다른 거. 얘는 딱 보면 지금 이거 M파동 실평은 똑같지 않습니까 신군? 네. 모양 꺾어. 이게 지난주 딱 일주일 전의 모양이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아니죠. 내 재산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물론 시험권만 따고 다 100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피해갈 건 피해갑니다. 아, 너 올라가도 가짜구나. 제가 그렇게 이런 얘기 드렸죠. 지난 1월 달 이후에 현재까지 소위 수강생들이 들어왔을 때 6월 달까지 들어왔을 때 이분들한테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추천주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그냥 올라가면 현금이 작으신 분들은 무조건 현금 50% 만들어야 되고 신용수입이 시험부터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현금도 하락장일 때는 주식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시작하면 100% 주식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가 주식이 조금만 더 없으면 믿지는 기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이라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존버가 답이다? 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절대 거긴 저는 동의하지 않나 그러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존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은 채 5%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 경기 한번 사이클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완전 닐리리만 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때는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위에서부터 꺾어지는 모양을 줬을 때는 내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M파동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지금 장이 모멘텀이 없는 반등을 주고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자, 이제 얘가 이제 2,300을 장중에 깨고 내려가니까, 이 어떤, 도대체 올해 얼마 정도 주가가 빠졌지? 코스피가 우리가 상반기에 21%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종합이 21% 빠졌다는 것은 비탄력주는 2배, 3배 빠지거든요. 한 40%, 60% 이상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이 올라가다가 얘가 추세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매번 제가 얘기하죠. 파란 열차가 레일 아래로 내려가면 종합이 내려가면 제발 종목만 잘 고르면 돈 번다는 그런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내가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아니면 뭐 인버스를 해자라든지 매번 이러면서 내가 좀 리스크를 줄여놔야 된다는 걸 지금 이렇게 지난 다음에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물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해서 만사 유비무환으로 준비하라. 좋은 뜻인 건 제가 알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죠. 고쳐놔야 왜냐면 얘는 다음에 또 이게 또 오거든요. 이게 또 다음에 또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다음에 또 옵니다. 다음에 또 옵니다. 근데 여기서 고쳐놓지 않으면 우리한테 내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건 제가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뭐 유튜브 보면 선풀과 악플이 난무할 텐데요. 하지만 지나간 다음에라도 한 번 정도는 알자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가서 저렇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저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이 고점에서 주식을 다 사고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리고 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이런 하락장에 있을 때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21%, 코스닥은 더 빠졌어요. 일반 투자자 많이 갖고 27%. 자, 그러면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도 개길 돕기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S&P가 지난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나스닥 지수도 역대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미국은 도대체 어떤 꼴이 나고 있는지. 미국입니다. 미국도 보면 다우는 15%, 굴뚝주가 있는 여기는 15%가 빠졌고 특히 나스닥은 거의 한 30%가 빠졌습니다. But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미국을 투자한 사람은 좀 낫습니까? 왜 낫을까요, 신군? 미국을 투자한 사람들 그나마. 다음 장본에 들으면 금세 알 겁니다. 미국은 투자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합니까? 아니죠. 달러로 투자하죠. 네. 근데 최근에 달러가 어땠죠? 강했죠. 네. 그러면 환차 이익이 이 사람 발생됐죠. 얼마가 발생됐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올해만 달러 가치가 거의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미쳐 있어도 달러 가치가 10%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는 10%만큼 감산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죠. 여기가 보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서부터 여기까지 그 달러가 상승을 보면 20%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폭에서 우리나라로 환전시켰을 때는 20%가 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뭐 미국 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 상이 다시 허물어진 다음에 어딘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소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재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이 얼마, 주식이 얼마 그러듯이 한국 주식이 얼마, 미국 주식에도 얼마. 아마 이러면 한국 주식에 잔뜩 물리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앞으로 향후 미래 스케줄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한답니까? 아니면 미국 주식을 많이 한답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비교 불가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이 우리 돈 갖고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올려서 우리를 살찌게 해야지 미국이나 다른 주식에 갖고 되냐?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쭐게요. 여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해갖고 만약에 여러분께 말 그대로 노후자금, 뭐 미국은 400K라도 있는데 노후자금을 안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어쩔 수 없어. 애국하다 그랬지. 이게 무슨 국뽕입니까? 애국하다가 우리나라 주식만 하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번 이참에 약간 참 제가 미국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일정한 부분은 내가 포트를 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말씀이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 나오겠습니다.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중고사마다 이제 주가가 얼마 정도 갈 것인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력은 지금 한 2,200 정도 나오고 있고 조금 약하게 보는 쪽이 한 2,1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은 지수가 얼마까지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참조 지표입니다. 특히 이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중고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주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근거가 되겠죠. 뭐 향후 12개월 PR이 이익이 어떻다 그래갖고 계산하는 거겠죠. 근데 얘는 그냥 뭐랄까 참조하는 지표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럼 애당초 2,200은 아니었잖아. 자꾸만 내려오잖아요. 이제 2,200 깨면 어떻게 될까요? 2,000 나오겠죠. 거기 깨면 1,800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그대로 나왔던 장면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은 찍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의 심리가 포함된 거 내가 내려갈 때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저는 종합이 전문이지만 방송이건 어디거나 할 때 저한테 바닥이 어딥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모른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펀더멘탈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2600 아래면 PBR이니까 아래. 근데 저의 기준으로 보면 녹색 캔들 나왔으니까 2332 아래는 어디 바닥이 있겠지. 바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디 아래 바닥 존이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얼마라고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 확인하는 기술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녹색 다음에 빨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봉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봉사에서 ABC 패턴 나와야 된다라고 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 반에는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께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하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여기입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일봉에서 3일간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이 올라왔을 때 이게 가짜인 걸 보세요. 이건 제가 돼지꼬랑지라고 표현했죠. 이거 돼지꼬랑지밖에 더 됩니까? 신군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주가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게 언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다라고 했어요. 7월 월 초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봉상에서 올라갔던 그게 만약에 월 초에 나왔다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여기 보다시피 항상 바닥은 파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 중에 하나는 빨강에서 나오고 꼭지 중에 하나는 음목에서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빨강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고 파랑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캔들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캔들의 법칙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이게 다 월봉이거든요. 저보다 어떠세요? 빨강이 줘야 되잖아요. 빨강을 줘야 되고 양봉을 줘야 되고 양봉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7월 달에 우리는 지금 음봉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얘가 여전히 음봉이면 얘는 여전히 바닥이 아닙니다. 그냥 바닥 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얘는 월봉상에서 양봉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ABC의 어떤 패턴의 모습을 독특하게 줘야 얘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들의 매매가 들어오고 그래야 제대로 상승하는 상황을 준다고 합니다. 관계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될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던 건데 항상 머릿속에 경기와 금리입니다. 경기 어떻게 될까?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 상반기 기준으로 최악의 성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간 올라가다가 위에서 1,300에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니까 함부로 예측하거나 그냥 찍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가 어딘가 다니다가 어딜 다치면 깁스를 하죠. 뭔가 보조제를 끼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부양조치가. 자, 2,300을 깨지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2,300 아래로 꺾어지니까 변동성 완화를 하는 조치다 그래갖고 지금 7월 4일 월요일부터겠죠. 9월 달까지 3개월간 신용 요새 이거 반대면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 매물 때문에 또다시 매물이 나오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신용담보 유지를 이걸 갖다가 면제하기로 했다 하잖아요. 근데요 경험상 아마 저 말고도 지금 TV나 유튜브에서 보신 분 중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 갖고는 안 되지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상 보면요. 이런 부양 조치는 1차, 2차 한 3번 정도 나와야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말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걸요. 아마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들고 나섰죠. 당분간 좀 금제달로 나섰습니까? 신군. 지금 주가 하락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게 있죠. 네. 계속해서 나오는 공매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데 다만 의미점을 산다면 드디어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움직이려고 하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희 주변에도 보면 증권맨들 보면 벌써 아침에 메시지가 딱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하한가로 나가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진납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확 빠지고 뒤에 가서 확 빠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요거 하나는 면허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1차 방어일 뿐이지 이거 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주변적인 여건을 보자는 거죠. 지금 보면은 루비니 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워낙 딱투둠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증시가 50%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쭉 다시 되돌려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참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제롬파는 상당히 혹평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이 세계를 전부 다 공포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를 추락시킨 원흉 푸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혼자 배두둑이 웃으면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보시면 이게 가격 상한제 얘기 실패할 때는 배럴 다 200달러까지 간다. 200달러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맨 밑에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석유 가격 상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이게 될까라고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인플레 이거는 지금 유럽까지도 난리죠. 유럽이 지금 11년 만에 7월 달에
금리. 더군다나 9월 달까지 금리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들 피그스 국가들 아시죠? 신군. 그죠? 네. 이 유럽들이 나라들이 다 재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흔들거렸던 그 주변의 피그스 뭐 이탈리아라든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주변적인 여건이 많은데 지금 얘가 내려갈 때 얼마까지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얼마가 이렇게 이거 뭘 왜 찍어봤자 뭐 하냐고 이걸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봐야죠.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나 경기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구나 할 때 이미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스마트머니가 움직일 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월초 이 양봉. 캔들의 색깔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ABC 패턴은 그건 제가 해드립니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건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다만 주변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여기다 지금 북한까지도 난립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뭐 핵실험한다 뭐 한다는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북한이 느닷없이 코로나 전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주변에 뭐 코로나19 걸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군대 다닐 때 찌라시였으니까 그 저도 그 많이 봤거든요. 그 안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다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누굽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날려보낼 때 이거 갖고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 그다음에 북한이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발생됐거든요. 그것도 이 앞에 정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하는 여기서도 이걸 폭파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혹시 북한이 어떤 도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그래도 바닥점, 바닥점은 아니어도 베어마켓 랠리라도 기대할 수 있는 바닥점은 중국에서 해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얘기했던 대로 M파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이 꺾어야 여기 이제 매도 신호가 되는 거고 얘가 5선 쌍보호 주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했죠. 다만 얘가 보십시오. 얘가 내려가다가 우라지게 빠지다가 뜬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2020년도 얘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그때의 고점대의 라인을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대 라인 저항선을 얘가 뚫고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갈 때 푹 담그니까 여기가 지가 됐다라는 거죠. 기초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10시 한 분에 다시 한번 풀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쯤에 있느냐? 여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이 각종 뭐 부양책을 쓴다 아니면 차신 제조업 지수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기초로 봤을 때 자, 그 우리도 보시죠. 우리 지금 거의 와 있죠. 신고는 어때? 거의 와 있죠. 네. 예, 바로 요 구간. 그래서 얘가 아까 그 증권사에서도 한 2,20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2,200에서부터 대략 한 2,050 정도 사이가 요 라인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들이 여기서 지금 여기 나갈 때 탁 튕겨 올라가듯이 우리도 거의 그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조만간 얘가 밑창으로 내려갔으니까 튕겨 올라갔구나. 다만 이때 아까도 했지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는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월봉의 색깔이 양보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A, B, C 패턴을 봐야 됩니다. 얘는 여기서 무슨 패턴이 나왔냐면 여기서는 얘는 C 패턴에 가까운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처럼 과거에 2020년도에 그때 그 충격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도 뜨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디테일한 방법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